네, 내일이 한글날이죠. 오늘이 한글날이죠. 오늘이 한글날이고 그래서 이제 뭐 한글날 대체 휴일로 내일 또 하나 쉬죠. 그래서 요즘은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회사 동창들보다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뭐 제일 큰 제 사회 동창이시죠.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뭐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한글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찌 됐건 이제 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 말 맞거든요. 어, 조상들이 조상들 중에는 호국 영령들이라든지 순국 선열이라든지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오늘 가게에 뭐를 사러 갔다가 회사 앞에 가게에 뭘 사러 갔더니 그 점원애가 이름표를 달고 있길래 한승재구나. 뭐 아들 같아가지고 그냥 한승재구나 그랬더니 너 청주한 씨지? 그랬더니 저 한 씨는 맞는데 청주한 씨인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얘기 이 녀석아 청주 한 씨는 임마 다 청주한 씨야.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더라. 그참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중요해요. 이 한글날 같은 날 제가 이 이런 날 뭐 한글날 광복절 뭐 우리가 현충일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라도 주상님들 우리 순국 선열이라든가 호국 영령들한테 감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지만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방해를 못 해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증명해봐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 니콜라스 말씀드렸죠. 반지성적인, 반직관적인 게 있다. 카운터 인투이션 얘기했잖아요. 이 말로 설명 안 되는 게 세상엔 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걸 운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 뭐 꼭 파이코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니어 분들이 다들 좀 잘 되셨으면 원하시던 대로 결과도 그렇게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글날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임재식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임재식 씨 파이오니어는 아닙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임재식 씨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요. 썸네일에 뭐 있는 거지만 파이코인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려고 니콜라스 부부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뭐 돈 벌려고 했건 어찌 했건 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야 오늘 뭐 댓글도 일파에 천불 확실히 간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시던데 예 세상에 필요한 일이면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며칠 전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펜션 펀드 이런 거 퇴직연금 펀드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나중에 연기금 같은 데서 사는 데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파이코인은 상장이 되면 연기금 같은 데서 전 세계 펜션 펀드에서 다 살 거라고요. 그러면 천억 개가 다 나왔다고 쳐봐요. 천억 개 중에서 350억 개는 재단이 갖고 있어요. 나머지 650억 개 중에 연기금이 파이코인 사서 모으면 천불이 뭐예요? 31만 4천 불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했는데 웹3도 얘기하고 했는데 제가 봐도 야, 이 사람들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 한다. 저 외국에 송금 많이 해보거든요.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아, 짜증나요. 근데 야, 이거 파이로 하면은 참 좋겠다. 일물일가의 법칙에 외환 말고 제일 가까이 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리플이나 도지코인이 왜 커요? 가스피 수수료가 싸니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필요하면 다 쓴다고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건데, 오늘은 이게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이 아니고, 어, 뭐, 돈, 한글날, 이제 관련된 얘기고요. 그러면, 돈은 뭐죠? 그거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연료고 땔감이고 에너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파이코인 그냥 누구 보고 채굴하라고 그러고 10년 있으면 엄청난 거부가 돼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제 만난 친구가 참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악시아 코인 때문에 만났. 어머니 핸드폰으로 파이 코인 채굴 해놨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거로 KYC 다 됐대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준 선물 같다고. 아들 삼형제인데 막내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모셨는데, 소장님 이거 엄마 거로 채굴하는 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옮길 수 있을 때 지갑에서 옮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거 엄마가 준 선물 맞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딘가 무엇인가 하기 위한 연료 땔감 에너지인데 그래요. 10년 있으면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되실 수 있는데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이 돼야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뭐 다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임재식 씨 얘기랑 제가 한글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상식 차원에서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필요한 이 사람 임재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페인에서 한국 음악 전도사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렸죠. 이 사람은 한국어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한국 동요라든가 이런 거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영상 잠깐 끄트머리 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스페인 밀레니엄 코러스 이렇게 치면은 많이 나와요. 스페인 밀레니엄 코러스. 한국말로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인가 그래요.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 매니어가 유럽 쪽에서만 한 1,500만 정도 돼요. 세상에 필요한 일을 이분은 자기의 음악적 재능과 한글로 하신 분이에요. 한국어로. 사람 1,500만 명? 대단한 거 아닌가요? 파이코인 3,500만 명도 대단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러다 보면 1,500만 명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할 일이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위한 일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조상님들이 방해를 못 해요. 도와주면 도와줬지. 순국선열, 뭐 호국영령 이런 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이분인데 뭐 한국 사람이 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노래가 한국에서 울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울려서 퍼지는 게 나의 수건이고 소망입니다. 한국말 쉽고 곡조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뭐 한국 동요 아리랑 뭐 니무리안 행진곡 뭐 BTS 노래 같은 거 다 하는데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대 그리고 나 뭐 편지 어니언스 뭐 저때의 분들은 어니언스 노래 다 아시죠?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그루포 보칼 밀레니엄이라고 쳐야 되는군요. 저는 영어로 그냥 스페인 밀레니엄 코러스 이렇게 쳤었는데 정식 이름은 그루포 보칼 밀레니엄 뭐 니무리안 행진곡 이렇게 이제 엄청난 한 1,500만 명의 이분 매니아들이 있어요. 마드리드 한글날이기 때문에 오늘 한글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우리 역사책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는 했지만 세종대왕이 옛글을 썼다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후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처음 만든 문자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하나
우리가 뭐 외놈들이 우리 역사를 만들어서 줬으니까요. 실은 옛 거를 변형 발전시켜서 재창제된 문자다. 재창제 이게 훈민정음 회례본의 정인지 서문에 재창제됐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3대 단군 BC 1181년 3대 가륵 단군 때 이제 삼랑 을보룩으로 하여금 글을 창제하도록 해서 바른 소리 정음 38호를 짓고 가림토를 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 재창제했다. 이런 얘기, 이게 기본이에요. 38자가 있었어요. 비슷하죠. 이 중에서 10개를 빼고 요거 빼고 요거 10개를 빼서 이제 그 28자로 새로이 만드신 거죠. 세종대왕이 28천 하늘을 28로 나누어서 하는 게 이제 음력 날짜랑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하신 걸 굉장히 좋아하셨으니까. 훈민정음 회례본 제가 저 옛날 할아버지 정말 우리나라 조선시대 할아버지들은 정말 그 영화 암살에 나오는 것처럼 참 외놈들이 조선 사람들 돼지 불알 발듯이 바른다는 얘기 나오는데 정말 불알 발린 사람들 많죠. 이거 최만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훈민정음을 개해년인 1443년 겨울에 세종대왕이 창조하였음을 일단 말하고, 그런데 새 문자의 성격을 모양을 그리고 글자는 옛 전자를 본떠 재창조했다고 정인지 할아버지가 서문에 딱 나왔어요. 그 옛 글자, 옛 모양, 옛 전자가 이게 가림토 문자 38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참 친중 종중 하시는 분들 많죠. 아주 그 노예 DNA,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 하르방 등등이 많아요. 최만리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대국을 섬겨, 지난 대통령 비슷한 얘기, 똑같은 생각,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글을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를 만나서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중국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중국이라는 말은 명나라죠. 명나라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완전히 뭐 서록 말하기를, 업무는 이거 정인지 할아버지, 이거 최만리 할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최만리 할아버지는 업무는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종대왕하고 정인지 이거 우리가 새로 만든 거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야라고 그래서 저 친중 종중 명나라 4대주의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돌려가긴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나오잖아요.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다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바가 없사옵니다. 그냥 사실은 한자도 우리 건데 그냥 저기 대국이 쓰는 거 씁시다. 이거를 저 불알 발린 최만리 할아버지가 딱 나온 거예요.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우리를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아휴, 최근에 뭐 중국은 뭐 큰 산이고 우리는 동네 산이고 하시던 분하고 너무 이게 뭐 대부분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은 거죠. 뭐 아직까지는 암살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발라버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원래 그 제가 파이코인 채굴할 때가 돼서 눌렀더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파이코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3대 단군 때 가림토 문자는 이랬고, 한국의 훈민정음은 이랬고, 일본의 신대 문자도 이랬고, 인도 구자라트, 몽고 파스파 비슷비슷하죠. 이거를 일본의 사학적 오랑청원, 고교 기요히코는
일본의 2세 신궁에 소장되어 있는 신대 문자 요거요. 일본의 신대 문자를 근거로 일본의 신대 문자가 조선으로 건너가서 훈민정음을 낳게 했다.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하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 환단고기를 연구한 이후로는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철회했어요. 일본의 아이루 문자요. 조선 훈민정음의 뿌리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신대 문자의 원형인 원시 한글이 환단고기에 수록되어 있다. 환단고기가 일본에서 먼저 나왔으니까요. 뭐 환단고기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뭐 많지만 아무튼 뭐 우리는 우리 것도 잘 인정 안 하고 아무튼 사대주의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가림토 문자가 원래 있었다고. 이걸 재창조했다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고 정인재 할아버지가 얘기했고 일본의 사학자들이 이래도 뭐 사람들이 잘 안 믿죠. 한 번 정보가 입력이 되면 프레임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증권에서도 제가 태조 이방원 프레임 만드는 거 아니 어떻게 제가 아니 태조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인데 이건 뭐야? 근데 태조 이방원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 안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뭐 이렇게 저기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을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작전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작전이라는 거는 남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정치 쪽에도 있고 학계 쪽에도 있고 특히 사학계 쪽에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강단 사학계 쪽에. 또 종교에도 있고요. 종교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불교건 기독교건 뭐 저기 이런 환단고기 이런 거 다 무시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한글의 원형임을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런 건데 어찌 됐건 이거를 이제 우리 임재식 씨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어떻게 치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룹바 그러니까 스페인 SPAIN 밀레니움 스페인 밀레니움 코러스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뭐 대충 나와요. 가령 밀레니움 아리랑이 교과서에 올라가 있고 밀레니엄 합창단 여기도 있죠. 스페인 교과서의 아리랑이 우리 노래 알리는 임재식 단장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어색한 발음이지만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스페인 어린이 합창단. 발음하기는 좀 어려워도 한국어로 노래 애들만 하는 게 한인 아니에요. 지휘자이자 이분이에요. 성악가인 임재식 씨.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중 1980년대 세계 3대 테너 중 2명이 스페인 출신인 걸 확인하고 무작정 이곳으로 유학 왔는데요. 스페인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스페인의 아름다운 그래갖고 거죠? 우리나라 노래 그러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기 나 효과적인 있잖아요. 방법은 현지인에게 없겠다고 한국말로 생각한 우리 거죠. 노래 가르치는데 그렇게 방송 합창단에서 지금 1,500만 명이 종신 됐다는 거 만원이자 테너 아니에요. 파트장으로 활약하며 입지를 굳힌 뒤 어찌됐건 조상님이 1999년 만들어 주신 거로 당시 한글로 단원들을 설득해 세상에 필요한 한국 일하고 민요와 사람들이 가곡을 부르는 좋아하고 밀레니엄 합창단을 유럽 곳곳 만들었습니다. 돌고 유럽의 팬들이 이 아줌마가 여기 밀레니엄 저 합창단은 아줌마 해마다 아유 스페인뿐 저 아니라 아주 저 유럽 LGBT 곳곳을 돌아다니며 LGBT 아줌마인데 한국 노래를 CNN 알렸는데요. 저 양반도 CNN 방송에 나왔던 작년처럼 거거든. 거꾸로 스페인 우리 노래를 교과서에 이렇게 스페인 실렸고 어린이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오랜 그래서 그리운 뭐 금강산 등을 1,500만 준비했습니다. 관경에게 다양한 한국 노래를 그동안 했다. 이분 매니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다 저도 그렇고 이제 파이코인 경제적인 것으로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세상에 필요한 일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린 거기 동참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거부가 되시면 되시기 전에 미리 야, 그럼 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세상에 필요한 일, 세상에 필요한 게 꼭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뭐 한국도 좋고 내가 태어난 고향도 좋고 내가 사는 사람도 좋고 우리 학교도 좋고 가령 뭐 저 같으면은 세상에 필요한 일이 하면 야, 이 유튜브에서 같이 공부하는 파이오니어 분들한테도 내가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본심인지 거짓인지는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한글날 임재식 씨도 좀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또 세종 한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돈에 대한 개념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한글날을 해서 오늘 일찍 영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